자, 비트코인에 미친 듯한 질주가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가격은 9,565불, 이제 만불이 얼마 남지 않았죠. 그런 반면에 알트코인들은 굉장히 조용한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60%에 달하게 되면은 알트코인들에게는 치명적이다 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것 같아요. 지금 보시면 57.9%입니다. 60%까지 가게 되면은 비트코인이 계속해서 이렇게 흡성 대법이라 그러죠. 알트코인들을 이렇게 쪽쪽 빨아먹는 거, 마치 영덕 댁에 다리 빨아먹듯이 계속해서 시총을 흡수해 나갈 것이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암호화폐 시장은 폭풍 전야의 고요함이 느껴지고 있는데요. 딱 보기에는 비트코인 올라가니까 이렇게 무지개가 뜬 것처럼 보이고 있지만은 뒤에는 천둥 번개 같은 암운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이제 한국 날짜로 내일이죠. 내일 정도가 되면은 암호화폐를 겨냥한 초강력 규제 태풍이 몰려온다. 이거 어느 정도 좀 오버하는 것 같긴 한데 그 기사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FATF 국제 자금 세탁 방지 기구죠. 여기에서 이제 규제안을 내놓게 되는데 이것 때문에 세계 암호화폐 산업이 바람 앞에 등불 신세가 됐다. 앞으로 엄청난 초강력 규제가 나오게 될 텐데 FATF가 준비하는 권고안은 암호화폐를 다루는 모든 업체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이 된다. FATF는 오늘 21일 암호화폐 업체에도 기존 금융권에 준하는 자금 세탁 방지 의무를 부과하는 권고안을 확정하고 FATF 표준으로 채택할 예정이다. FATF 권고안이 실효성을 가지도록 각 지역 금융기관이 암호화폐 취급업소 등록제를 실시하고 문제가 되는 업체에 대해서는 사업 중지에 해당하는 강력한 제재를 내릴 수가 있게 된다. FATF 따라서 특근법 개정 추진, 제도화가 아닌 강력한 제재 장치가 될 것이다. 자, 이 권고안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금융위에서는 이 권고안을 기반으로 해서 대한민국 내에서 암호화폐 특근법을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죠. 이 개정안대로라면은 대한민국에서는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등 주요 4개 거래소를 제외하고 국내에 존재하는 대다수 거래소가 신고수리 요건을 갖추지 못해서 영업을 할 수 없게 된다. 정부가 사실상 암호화폐 취급업소에 생사 여탈권을 주게 되는 셈이다. 한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 대표는 특근법이 통과되면은 지금 법인 계좌로 집금하는 거래소들은 셧다운해야 하고 4대 거래소도 여차하면 실명 계좌 제공이 중단돼서 사업을 못할 수도 있다. 생태계가 순식간에 무너지는 일이 발생할 수도 있다라고 우려를 했습니다. 또한 관계자는 이어서 특근법이 암호화폐 산업 제도화로 이어지려면 기업들의 의견을 수렴을 해야 되는데 그런 거 없어. 힘 있는 사람들이 맘대로 하면은 맘대로 휘젓을 수 있는 곳이 대한민국이죠. 이 탁상공론이 판치는 세상입니다. 한편 금융위는 FIU는 암호화폐 산업을 규제하거나 제도화하겠다는 어떤 의도도 없다며 선을 긋고 있는데 국제적으로 합의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의무를 다하는 차원에서 특근법 개정을 추진을 하는 것이다. 내가 바라면 그냥 꾸르면 된다 라고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자, 부디 새로운 권고안이 미친놈한테 칼자루를 쥐어주는 격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한 일주일 정도 저희들이 지켜보면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게 될지 알 수 있게 되겠죠. 자, 긴장이 많이 됩니다. 비트코인 가격이 올라가는 것은 좋은데 비트코인 가격이 올라가니까 온갖 나쁜 놈들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최근에 신종 크립토 재킹, 여러분들의 PC나 핸드폰을 해킹해가지고 강제로 채굴을 하게 만드는 그런 악성 코드를 이렇게 일컫는 말이죠. 최근에 이제 한국에서 피해가 심각하다라고 하니까 특히 안드로이드 기기 쓰시는 분들은 각별히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또한 악성 코드나 해킹뿐만 아니라 암호화폐 시장에 봄이 다시 오니까 해충들도 다시 돌아왔죠. 바로 이 사기꾼들을 말하는 것인데요. 암호화폐, 특히 비트코인 보안 전문가인 안토노플로스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수익을 보장한다는 프로젝트는 100% 폰지 사기다. 그리고 ICO 및 IEO는 인위적으로 가격을 올린 후 팔아버리는 펌프앤덤프라는 수법이기 때문에 주의할 것을 당부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미국 당국에서는 최근에 또 암호화폐 관련된 사기범을 이렇게 구속을 했는데요. 유죄가 확정되면은 이 사람은 금융 및 증권 사기 혐의로 최대 징역 20년, 최고 25만 달러 벌금형과 자금 세탁 혐의로 최대 징역 20년 그리고 최고 50만 달러 벌금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이 미국 같은 경우만 해도 범죄자들에 대해서 관대하지 않죠. 이 대한민국은 나이 어리다고 봐주고 술 먹었다고 봐주고 사기꾼이니까 봐주고 그래가지고 길거리에 가면은 전과 막 20범 이런 사람들도 돌아다니고 있죠. 제발 미국한테 좋은 것 좀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또 다른 국내 소식 한 가지가 있습니다. 네이버의 자회사 라인이
일본 암호화폐 거래소 라이센스를 취득할 예정입니다. 라인은 이번 달 안에 일본 금융청으로부터 암호화폐 거래소 라이센스를 발급받을 예정인데 이 라이센스만 받게 되면 몇 주 안에 거래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라인이 이번에 라이센스를 발급받는 거래소는 비트맥스이고요. 비트맥스는 라인이 일본 이용자 8천만 명에게 비트코인을 비롯한 자사 암호화폐 링크 거래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비트맥스에는 라인의 또 다른 암호화폐 거래소 비트박스와 동일한 백엔드 기술이 사용이 될 텐데 하지만 비트박스는 라이센스 문제로 일본에서는 서비스 이용이 제한되게 되었습니다. 자, 드디어 이제 국내 거래소도 해외로 진출하는 그런 좋은 쾌거를 거두게 됩니다. 호주 중앙은행에서 이야기하기를 자신들은 암호화폐 결제 도입을 생각을 하고 있지 않다. 호주 달러는 신뢰할 수 있는 통화이며 인플레이션율도 낮다. 이에 더해 호주 내 결제 서비스도 효율적으로 작동하고 있어서 호주에서 암호화폐 대규모 채택은 상상하기 어렵다라고 덧붙였는데 제가 듣기로 호주도 지금 약간 간당간당하다라고 들었는데 호주 달러는 신뢰할 수 있고 인플레이션율도 낮다라는 거 어느 정도 책임을 질 수 있을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크레이그 라이트가 호주산이죠. 자, 그 다음엔 브라질로 갑니다. 브라질 세무국에서는 암호화폐 거래소 사용자 거래 데이터 보고를 의무화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한 가지 또 특이한 소식이 나왔는데 바이낸스 가격이 올라가는데 큰 역할을 한 그런 소식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미국에서 거래가 되는 거래소죠. 큐코인에서 바이낸스 체인을 지원하고 바이낸스 토큰인 BNB를 상장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에 있는 사람들도 BNB를 살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글로벌 암호화폐 거래소 게이트.io가 산하 프로젝트 육성 플랫폼인 스타트업을 통해 EOS 50% 할인 청약 이벤트를 성공적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이더리움 클래식이 아틀란티스 하드포크를 9월 17일로 연기하겠다라고 밝혔고요. 많은 사람들이 그럴 줄 알았어 라는 반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험회사인 맷라이프가 이더리움의 블록체인 기술을 사용해가지고 1조 7천억 달러의 생명보험 시장을 뒤흔들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식도 나왔고요. 이처럼 이더리움 기술이 자주 쓰여지고 있습니다. 아무리 무슨 이더리움 킬러가 나오네, 이더리움보다 뭐가 빠르네 해도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신뢰받고 제대로 사용되고 있는 플랫폼은 이더리움이다.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항상 기억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미국의 대형 회계 법인 중 하나인 PwC사가 가상통화 거래를 감사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세계금융감독위원회가 가상통화 시장에 우선적으로 우려하는 부분인 자금 세탁 및 대테러 자금 공여 방지 등에 초점을 두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PwC사의 가상통화 거래나 암호화폐 자산의 전액 감사 소프트웨어 개발은 가상통화 시장 안착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참고로 보자면은 이 소프트웨어에는 두 가지 강점이 있는데 첫 번째는 개인 키와 공개 주소를 묶어서 기업들이 독립적으로 보관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다시 말하자면은 각각의 암호화폐 소유자가 누구인지를 명확하게 하는 것이 가능해진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블록체인상의 가상통화 거래나 암호자산의 잔액에 대한 정보를 기업이 타사에 의지하지 않고 안전하게 수집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암호화폐를 더욱더 잘 관리하기 위한 툴들은 나오게 될 것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안타까운 이야기지만은 어느샌가 암호화폐는 자유를 상징하는 통화였었는데 시간이 갈수록 더 제재받고 관리당하는 그런 자산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아이오타에서 이야기합니다. 블록체인 식품 알레르기 물질 추적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이 사물 인터넷 외에도 계속해서 요즘에는 서플라이 체인 쪽에도 힘을 쓰고 있는 아이오타입니다. 아이오타는 최근까지 유럽 여러 도시들과 일을 열심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미국에서는 킥과 SEC의 전쟁이 시작되고 있죠. 킥 CEO는 말합니다. SEC와 합의할 생각은 없다. 정면 승부할 것이다. 블록체인 프로젝트 팀 대다수는 규모가 작고 자본금이 부족해서 규제 기관과의 충분한 대화가 불가능하다. 사안을 그냥 덮는 식으로 가는 경우가 많은데 이것 때문에 암호화폐 규제 정책이 불확실하고 불건전한 형태로 변질되고 만다. 따라서 암호화폐 업계에서 누군가는 반드시 규제 당국과 정면 승부를 해야 되는데 그것이 우리가 될 것이다. 한마디로 킥 재단에서 총대를 짊어지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 킥 재단의 승리를 기원을 합니다. 이 거만한 SEC의 콧대를 꺾어주기를 바라면서 다음 소식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페이스북이 암호화폐를 발행을 하면서 이제 다른 대기업들의 특히 팬이라고 하죠. 그런 기업들도 이 암호화폐를 만들 것인가 하는 그런 관심이 주목이 되고 있는데
아마존 같은 경우는 지금 당장은 계획이 없다. 앞으로 한 2년에서 3년 후에 한번 생각을 해볼 수도 있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 알리바바의 핀테크 계열사인 엔트파이낸셜 같은 경우는 우리 역시 암호화폐 발행 계획이 없다 라고 밝혔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지겨우실 수도 있겠지만 페이스북 코인에 관련된 소식들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하원 금융서비스위원장인 맥신 워터스가 CNBC에 출연해가지고 페이스북 암호화폐 리브라가 달러와 경쟁하게 허용해서는 안 된다. 페이스북은 암호화폐 개발을 멈춰야 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또한 맥신 워터스 의원은 페이스북은 연방거래위원회로부터 개인정보 침해 관련 조사를 받고 있고 주택도시개발부로부터도 공정주택법 위반으로 제소됐다. 그러면서 그분은 이 문제의 요지가 암호화폐 프로젝트가 아닌 페이스북에 있다는 점을 강조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페이스북 코인의 책임자가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데이비드 마커스라고 하는데요. 데이비드 마커스는 7월 16일로 예정된 미국 상원 공청회에 출석할 예정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질의응답을 통해서 페이스북이 고안한 디지털 통화 및 데이터 프라이버시, 잠재적 리스크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하게 될 것이라고 알려진 그런 상황입니다. 자, 상황이 이런데도 불구하고 파웰 연준 의장은 리브라가 통화 정책에 미칠 영향은 크게 우려하지 않고 있다라고 발언을 했는데요. 최근 받고 있는 스트레스 때문에 넋이 나가버린 것인지 아니면 정말로 그렇게 생각하는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암호화폐들은 유아기 상태에 있다. 따라서 기본적으로다가 중앙은행들이 암호화폐 내지 디지털 통화 때문에 통화 정책을 더 이상 수행하지 못할 가능성은 크게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자, 그리고 페이스북은 여러분들도 이미 아시겠지만 미국 회사입니다. 리브라 지갑인 칼리브라의 대변인이 이야기하기를 칼리브라는 전 세계에 출시되겠지만 미국이 제재하는 국가 및 암호화폐 금지 국가에서는 사용할 수 없을 것이다. 또한 이 때문에 칼리브라가 페이스북 최대 마켓인 인도에서 서비스를 지원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 소식을 전한 미디어는 해석을 했고요. 또한 현재 미국의 제재를 받고 있는 중국, 북한, 이란 등에서도 칼리브라를 사용할 수 없을 것이다 라고 미디어는 분석했습니다. 그래서인지 모르겠지만은 페이스북 리브라는 인도 중앙은행에 아직까지도 영업 허가 신청을 하지 않은 상황이다 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물론 아직 정식적으로 인도 중앙은행에서 답변을 한 것은 아니지만은 인도 내에서는 암호화폐 사용이 금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조금 기대하는 것이 힘들지 않나 라는 그런 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한편 이 페이스북의 암호화폐 총괄 있죠. 방금 전에 말씀드렸었던 데이비드 마커스 같은 경우는 나는 비트코인 팬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리브라와 비트코인을 대립구도로 바라보고 있는데 이 두 개는 서로 다른 종류의 암호화폐들이다. 비트코인은 독립적인 투자 자산, 그리고 리브라는 안정적인 거래 매개체 역할을 한다. 내가 리브라를 만들고 있지만은 나는 비트코인의 팬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페이스북의 리브라에 대해서 세계 은행들이 위협을 느끼는 이유는 무엇인가? 호주의 4대 은행 중 하나인 국립호주은행은 페이스북이 암호화폐 결제 솔루션을 처음 출시한 회사는 아니지만은 그들의 플랫폼을 통해서 엄청난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 수십억 명의 사람들이 플랫폼을 이용하는 상황에서 이는 명백히 위협적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간단히 이야기하면은 내 밥그릇 뺏지 마. 국제 송금할 때 수수료 받아 챙겨야 돼. 혹은 이제 돈을 송금할 때도 우리 은행 써야지.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도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비트코인 소식들 몇 개 보도록 하겠는데요. 이 비트코인 가격 상승세가 예사롭지 않죠. 곧 있으면은 10,000불을 깨고 더 위로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은데, 비트코인 억만장자, 이 남자가 여기 있습니다. 쌍둥이 타일러 윙클보스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비트코인이 10,000달러만 깬다 그러면은 15,000달러까지는 엄청난 속도로 올라가게 될 것이다. 참고로 톰리는 40,000달러까지 무난하게 갈 것이라고 예측을 한 바가 있습니다. 이렇게 비트코인 상승세가 무서운데 이제는 맥디 강세 크로스가 임박했다라는 소식도 나왔고요. 월간 차트에서는 사상 3번째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이니스트 선임 분석가 필비는 20일 트위터를 통해서 비트코인의 사상 3번째 월간 강세 맥디 크로스가 나타나려 하고 있다면서 이 패턴은 과거에 아주 좋은 결과를 낳았다라고 밝혔습니다. 비트코이니스트는 월간 차트에서 맥디 강세 수렴은 비트코인 가격의 포물선형 상승 직전에만 발생했다면서 필비의 발견 덕분에 비트코인 강세장의 공식 도착을 보다 확실하게 말할 수 있게 됐다라고 보도를 남겼습니다. 비트코인은 과거 마지막 월간 맥디 강세 수렴 후에 600일간 355달러에서 20,000달러까지 5,400% 상승했습니다.
당시 상황을 현재 비트코인에 그대로 적용해서 계산을 해본다. 그러면은 2021년 2월 달에 약 비트코인 가격이 52,000달러까지 올라갈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그 차트 잠깐 보면은 여기 이 부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 크로스가 되려고 한다. 이때 가격이 9,200불이었기 때문에 지금은 이미 크로스가 됐을 수도 있겠죠. 그리고 저번 같은 경우 이제 역사가 반복이 된다면은 크로스가 나왔었을 때 무슨 일이 발생했느냐? 바로 이 포물선형 상승, 파라볼릭 무브먼트라고 그러죠. 엄청난 슈퍼떡상이 시작됐었다라고 하는 것인데, 자, 과연 이번에도 슈퍼떡상을 기대를 해볼 수가 있을 것인가? 진짜 재밌는 영화보다도 더 기대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오늘도 변함없이 분석을 올려주고 있는 조시 레이저입니다. 조시 레이저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움직임이 진행이 될 것 같다. 지금 현재 비트코인은 상승 채널에서 움직이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제 최근 여기까지 올라왔죠. 9,500불대 여기까지 올라왔으니까 여기서 이제 쭉 올라가서 9,700불까지 올라갔다가 조정받고 위로 올라가게 될 것이다. 이야, 정말로 만불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지금 점점 이제 포모가 시작되려고 하는 것 같은데, 내일 무난하게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에서 내놓는 암호화폐 권고안만 잘 피해갈 수 있으면은 그것이 이제 시장에 안 좋은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앞으로 비트코인의 앞길을 막을 수 있는 것은 없지 않나, 그런 생각마저 들게 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렇게 가격 올라가는 것을 보면은 세력들이 비트코인을 떨어뜨릴 생각이 전혀 없는 것 같죠. 정말로 떨어뜨릴 생각이 있었다라면은 짜간 뉴스를 꺼내서라도 가격을 떨구는 나쁜 놈들인데, 아직까지는 그런 기미가 전혀 보여지고 있지 않습니다. 자, 과연 비트코인의 상승세는 어디까지 지속되게 될 것인가? 많은 사람들이 예측을 하는 대로 2021년까지 쭉쭉 올라가기만 할 것인가? 항상 저희가 그래도 주의를 기울여서 조심하면서 투자에 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제 영상을 시청해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하면서, 제가 오늘 전해드린 정보들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그래 오늘도 수고했다 라는 의미에서 광고 시청 처음부터 끝까지 여러분들께 부탁을 드립니다. 바쁘신 분들은 광고를 켜놓고 일을 보셔도 되고요. 여러분들이 도와주신 덕분에 이 채널은 오늘도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은퇴할 수 있는 그날까지 화이팅 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다음에 새로운 소식 가지고 찾아뵐게요. 안녕히 계십시오.